얘들아 안녕. 자, 지금 집에서 잘 공부를 하고 있겠죠? 오랜만에 수업 시간에 하지 않는 단기 특강 좀 하도록 합시다. 어디를 비냐면요, 우리 단기 특강 11강이요. 11강에 10에서 13번, 11강 10에서 13번 쪽수로는 85쪽.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부상 열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과학 내용이고 기술 내용이니까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좀 어두운 것 같지만 이게 그림도 있고 뒤에 13번 보면은 문제도 약간 복잡하거든. 그러니까는 이거를 풀기 전에 먼저 한번 쫙 읽어보고 그 다음에 13번 문제랑 관계 있는 게 어디냐, 그리고 13번에서 물어보는 원리가 뭐냐, 이거를 확인하고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꽤 까다로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11강 10에서 13번 85, 86쪽 그 다음에 자기부상열차 원리 지울게요. 자, 처음부터 쭉쭉쭉 한번 볼게요. 강한 자기장을 가진 자석은 흔히 철심에 코일을 감아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얻는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강한 자기장을 가진 자석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잖아요. 흔히 철심에 코일을 감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얻게 되는데, 자, 이때 코일은 항상 저항이 있기 때문에, 봐봐. 이게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기장을 얻게 되는데, 자기장을 얻는데, 이 코일을 안 감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코일은 어떤 게 있느냐? 언제나 저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항은 맞서 싸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때는 얘가 뭔가 막고 있다고. 막고 있으니까 이 저항을 이기고 지나가게 되면 당연히 뭐가 생기느냐? 열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겠지? 이게 되게 아까운 겁니다. 그 다음 또 일정한 자기장을 유지하려면 계속 전압을 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일정한 자기장 유지를 위해서는 전류를 계속 흘러야 돼요. 흐르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 자, 요것도 두 번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쓰는 방식으로는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자기장을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 코일에는 저항이 존재하니까 열이 발생하고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이 생기고요. 일정한 자기장을 유지하려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손실이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에너지 손실이 생길 거고, 따라서 통상 구리 도선으로 제작된 전자석으로는 5000 가우스 0.5 테슬라 이상 강한 자기장을 얻기가 어렵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강한 자기장 얻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한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5000 가우스 혹은 0.5 테슬라. 이게 단위가 다른 것 뿐이야. 가우스는 좀 낮은 거, 테슬라는 높은 거를 따를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정도의 자기장으로 열차를 뜨게 할 만한 반발력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장을 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열차를 띄워야 되는데 열차 엄청 무겁잖아. 그래서 열차를 띄우기에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봐요. 그래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력의 손실이 없는 초전도체를 사용 강한 자석을 만드는 것이다.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자, 초전도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지, 그러니까 이게 없겠죠. 그래서 이게 없게 돼요. 에너지 손실이 없는 자석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번 전류를 흘리면 공급이 없어도 지속 전류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게 필요 없게 되는 거야.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전류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속 전류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초전도체를 사용 전석을 만들면 우선 고장이장. 그러다 보니까 얘도 돼요. 그래서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 초전도체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번 제시문의 핵심은요,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걸로 열차를 띄우는 거. 근데 잠깐만 우리 뒤에 문제 어디냐? 87쪽에 12번 볼게요. 아니 12번보다 먼저 자, 여기를 봐요. 자, 여기 86쪽에 여기 니은 봐봐. 니은에 보면 또 다른 방식은 통상적인 전자석을 이용하여 부상하는 독일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요걸 활용해서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니은 독일식이에요. 그럼 독일은 어떻게 했느냐? 봐봐. 독일식은 통상적인 구리 전자석을 열차 바퀴 부근에 붙여 달리면서 전자석 강도를 높여 바퀴 윗부분에 실로 설레 자력으로 뜨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도 유지가 되는 거고 여전히 이것도 유지가 되는 거지만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독일의 방식은 이걸 가능하게 한 겁니다. 대신 여전히 손실은 있고 여전히 요거는 유지를 해야 돼. 계속 넣어줘야 돼. 전압을 발생시켜서 계속 넣어줘야 되고 하지만 요게 돼서 띄울 수는 있더라. 그래서 장점은 뭐래요? 밑에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형태의 비교적 건설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체계는 없지만 아마도 요런 면에 단점이 있겠고 요런 면에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 하지만 이게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띄울 수가 있더라. 그리고 분명히 장점도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번에 보면요. 어디 보냐면 12번에 2번을 보세요. 요거를 보면 니은은 자석의 강도가 높을수록 빨리 달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니은에 관한 얘기는 마지막 단락이 전부 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띄운다는 얘기 나왔지 이게 강할수록 혹은 이게 약할수록 빠르다 느리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12번의 답은 2번이에요. 알 수가 없습니다. 높을수록 빨리 달릴 것이다. 우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도선의 전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할 것이다. 기억과 달리 지금 우리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읽은 단락 첫 단락을 다시 봐봐. 첫 단락을 보면 기존의 전자석은 일정한 자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계속 흘려주어야 한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초전도체를 이용한 게 기역이잖아. 그리고 이게 니은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계속 흘려줘야 되고 기역은 흘려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12번에 4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맞죠? 어쨌든 둘 다 이 방식이든 이 방식이든 간에 다 자기장을 이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12번에 5번도 맞는 얘기고 12번에 2번이 답이고요. 3번은 이따가 와류 얘기 날 때 한 번 다시 할 거고 4번 확인했고 5번 확인했죠. 1번은 이따가 또 볼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야, 이 교실은 너무 춥다, 야. 이게 왜 안 들어오지? 너무 추운데? 봐. 한편 초전도체란 무엇일까? 일부 금속 도체 또는 산화물 도체 온도를 낮출 경우에는 특정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초전도 현상이란 무엇이냐? 사라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저항이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물질인 초전도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게 바로 이런 물질이 초전도체란 말이지. 특징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전혀 없는 완전 도체 성질. 저항이 전혀 없어요. 완전 도체 성질을 가진 것이고, 두 번째, 초전도체 안에 자기장을 가하더라도 내부에는 자기장이 반자성 성질을 띈다. 그래서 내부에는 자기장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반자성 성질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이 전혀 없어요. 완전 도체야. 내부에는 자기장이 전혀 없어요. 반자성 물질이에요. 외부에만 계속 도는 거야. 이거 이따가 또 문제 풀 때 활용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통상의 구리도체 고리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전류는 곧 열로 바뀌어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전류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아. 가다가 멈추고 끝입니다. 끝. 그러나 초전도체로 된 고리에는 전류를 흘리게 되면 저항이 없는 완전 도체이기 때문에 전류는 감쇄하지 않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으면 막 하다가 사라지는데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도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감쇄가 없습니다. 감쇄가 없다는 거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일정한 자기장을 지속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도니까 자기장이 유지가 돼요. 어디에? 바깥에. 그러니까 안쪽에는 없지만 바깥은 계속 도는 거야. 자기장이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이제 초전도 자석을 실은 열차가 도체 위를 고속으로 지나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게 그러니까 열차가 있으면 열차 안엔 초전도체가 있는 거야. 그게 도체 위를 쭉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게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얘는 도체예요. 근데 이게 기차라고 쳐봐. 이 기차는 초전도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붕 뜰 거야. 어떻게 뜨는지 보자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는 얘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어떻게 띄울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띄운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보낼 것이냐.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요거는 초전도체의 특징이야. 초전도체 특징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활용한 열차 해결의 문제는 두 개. 어떻게? 띄울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앞으로 전진시킬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뒤에서 나오는 일본식 방식이라고 보면 돼. 첫 번째 볼게요. 그림처럼 지속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장애 아래로 향한다. 이거 볼게요. 이게 뭐냐면 요거 있죠. 요게 전류야. 이게 전류. 요게 전류. 그 다음에 밑에 선로에서는 전류를 이쪽에 흘려주는 거야. 그래서 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은 밑으로 갑니다. 이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밑쪽이 N극이야. 요게 N극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도 선로에도 자기장 흘려준다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위는 이렇게니까 자기장은 밑으로, 밑에는 이렇게 흘리니까 자기장이 위로. 그래서 이게 N극이고 이게 N극이고.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10분이 지났군.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现在开始上色，请在自己的座位上坐好。 이게 열차에 있는 초전도체, 그 다음에 이게 선로라고 볼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흐르거든요. 자기장이,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N극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띄워야 되잖아. 띄워야 되니까 얘도 흘려요. 근데 얘는 어떻게 흘리느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얘가 N극. 그럼 N극이 만나니까 서로 밀어내겠지?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요게 바로 요거예요. 첫 번째 문제 해결은 요 방식을 쓰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지속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은 아래로 향한다. 아래쪽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아래로 향하게 되고요. N극이 아래, 이게 N극이야.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열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금속판은 급격한 자기장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게 아무래도 빨리 지나가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금속판에 여기에 이게 바로 와류입니다. 이게 이 빨간색 이 방향이 이게 와류야. 와류 유도 전류를 흘려주게 되고요. 반대 방향 흐르게 되고요. 이거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서 N극은 위로 향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N극이 서로 만나니까 밀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띄우는 거예요. 바짝 띄우는 거야. 초전도 자석을 실은 열차가 도체판 위를 지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자 이게 요거 때문에 뒤에 12번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띄우는 거야. 띄우는 거지만 띄우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도체 위를 이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빨리 지나가게 되면 밀치는 힘이 역시 커져서 이게 더 붕 뜨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한 시속 500km 정도를 달리게 되면 한 5cm 정도가 뜬대요. 뭐 5cm면 얼마 안 뜨는 것 같지만 뭐 그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5cm 정도로 뜬 채로 달린다고 한다. 자, 12번에 3번을 보면 지금 우리 와류 얘기했죠? 그래서 얘도 맞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거 고속 달릴수록 밀치는 힘이 커질 것이다.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근거가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밀치는 힘이 역시 커질 것이다. 확인됐죠? 12번은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전진시킬 것이냐, 추진력은 어떻게 작동시킬 것이냐, 요게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요게 또 문제가 돼요. 기차의 바퀴가 선로와 닿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차가 프로펠러 추진력 얻을 수 있는가이다. 보통 기차는요, 바퀴가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바퀴를 막 빨리빨리 돌리면 앞으로 빨리 간단 말이야. 고속열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는 바퀴가 땅에 닿지 않잖아. 마찰력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 해답은 바로 선형 모터를 활용하는 데 있다. 이게 추진력의 핵심이에요. 선형 모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달리는 기차 선로 양편 벽면에,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합니다. 선로의 옆에 뭘 설치하냐면요, 벽면 코일, 그러니까 추진 코일을 설치해요. 양쪽 다 설치하는 거야. 여기에 삼상 교류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 여기에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이해해요. 이거를 흘리게 되면 삼상 교류 전류라고 하는 거 흘리게 되면 각 코일의 N극과 S극이 순간순간 바뀌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교류는요, 바뀌어요. 그래서 S가 N이 되고요, 다시 N이 S가 되고요, S가 N으로 돼서 시시각각 바뀌는 거야. N과 S가 바뀌는 거고, 이게 핵심이야. 어느 순간 벽면 코일의 S극은 열차에 설치된 초전자석의 N극과 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옆면에는 이게 계속 바뀌어. 근데 열차는 N극과 S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 옆면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으면 얘가 N극이었어. 얘는 S야. 얘는 N이고 얘가 S야.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얘가 봐봐.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요? 얘는 밀어낸다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당겨주겠죠. 확 당긴단 말이야. 얘는 밀어주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게 S가 되고 N이 되고 S가 되고 N이 되는데 열차는 조금 앞으로 왔잖아. 여전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 바뀐 얘가 얘를 밀어주고 얘는 당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 당겨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는 N극과 S극이 고정. 옆에 있는 벽면에 있는 코일은 S가 N하고 계속 바뀌어. 그래서 N은 N극을 밀어내고 N은 S를 당겨주고 S는 S를 밀어주고 S는 N을 당겨주고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순간순간 바뀌면서 왔다 갔다 해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열차는 추진력을 얻어 달릴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13번 볼게요. 이거 그림 보면서 봐. 자, 봐봐요.
이게 선로의 옆면이에요. 이게 선로의 옆면이고요. 이게 열차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N과 S는 초전도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N과 S가 바뀌는 거야. 지금 여기 책에는 SN, SN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NS, NS, NS가 되는 거고 얘도 SN, S 바뀌는 거야. 근데 얘는 바뀌지 않아. 고정이에요. 그래서 봐봐. 가에는 삼상교류 전류가 흘렀다. 맞죠? 가에는 이게 흘러요. N과 S가 계속 바뀐다. 맞죠? 1번 맞고. 2번. 나에는 벽면 코일의 S극이 봐. 벽면 코일의 S극이 N을 당기겠지. 당깁니다. 그래서 열차가 앞으로 오게 하는 거고요. 얘는 얘를 밀어낸다고. 그러니까 당기는 힘, 미는 힘이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빨리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3번. 다에는 여기 있잖아. 마찬가지야. 초전도사에서 N극이 서로를 밀어낸 거. N은 N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S는 S를 밀어내고 하지만 S가 얘는 당겨주고 얘가 얘를 당겨주고 그러니까 2번, 3번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나와 다에서 열차에 설치된 초전도사 극이 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관계없지? 물론 여기에는 지금 본문에는 기차의 초전도 자석은 S와 N이 어떻게 되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굳이 바뀌지 않아도 돼요.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바뀌지 않아도 옆면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동할 겁니다. 이건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더 심화해서 알아볼 만한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5번. 라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의 근거는 자기장 성질. N과 S를 이용하는 거잖아. 다 N과 S잖아. N과 S가 뭐예요? 그게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이야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본식이랑 일본에서 연구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런 방식이 다 일본식이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자기장을 통상 쓰는 자기장을 좀 더 강하게 세기를 해준 게 바로 독일식이고 그랬더니 일본식은 뭐예요? 아무래도 안전과 기술 면에서 앞선 방식은 맞고요. 아마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 열 손실이 없잖아. N은 손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독일식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식 자기부상 열차의 문제는요. 건설비가 매우 고가라는 것이다. 이게 단점이 되겠죠. 자, 10번. 윗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요. 이게 개념 특성 두 번째 달라, 부상 원리 세 번째, 추진형 관 네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데 이 세 번째, 3번의 세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11번. 내용일치하지 않는 거는요. 자기장은 전류의 흐름과 수직으로 발생한다. 이게 11번에 어디 보자. 여기요. 지속 전류가 흐르면 전류 때문에 생기장은 자기장은 아래로 향한다. 요거지? 요거. 흐르면 아래로. 요게 이 그림이 11번에 1번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번은 첫 단락에 있었고요. 자, 3번 봐요. 전도체 전류가 들면 주위에 반자성 물질 생긴다. 요거 때문에 아직 안 지웠는데 반자성 물질은 내부입니다. 내부. 그래서 11번의 답은 3번이에요. 금속판의 급격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와류가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 아까 이쯤에 11번의 4번은 어디 보자. 이쯤. 여기. 물론 약간 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가능은 합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금속판에는 와류가 흐른다지 나와 있죠. 11번에 4번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11번에 5번은 뭐 설명할 거 없이 첫 단락이 있었으니까 11번에 5번은 맞는 이야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 13번 다 확인됐지만 역시나 13번이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잘 풀어보고요. 이해 안 되면 다시 풀어보고 정 이해 안 되면 물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11강 마지막 10번, 13번 질문은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